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성장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할 때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이러이러한 나, 자격증을 가진 나, 영어를 잘하는 나, 예쁜 외모를 가진 나, 돈이 많은 나,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나, 뭐 이런 이러이러한 나라는 트로피를 하나 붙이는 게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리고 성장이라는 건 숫자가 커지는 방향, 어떤 수치가 위쪽으로 상승하는 방향,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많아진 방향, 이게 성장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성장은 어떤 포인트냐면 확장되는 방향이에요. 확장되는 방향. 이게 수치가 X축, Y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세상은 구잖아요. 입체잖아요. 이게 이렇게 볼륨이 커지는 이런 방향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게 왜 다르냐면, 이렇게 Y축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장을 하다가 실패가 있으면 뒤로 와. 성공을 하면 다시 앞으로 가. 실패를 하면 또 뒤로 가. 돈을 많이 벌었어. 위로 가. 돈을 잃었어. 돈을 많이 못 벌었어. 저축을 많이 못했어. 밑으로 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 나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방향으로 내가 성장한다, 이게 진짜 내 성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실패도 경험이 되는 거예요. 실패도 나의 세상을 확장해 주잖아요. 경험해 봤는데 실패가 아니더라도 별로 난 효과가 없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플래너를 써봤는데 난 플래너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어떤 운동을 시작해 봤어. 내가 크로스핏을 시작해 봤는데 크로스핏 나랑 별로 안 맞아. 그리고 심지어 크로스핏을 하다가 다쳤어. 그러면 이렇게 성장의 방향이 위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후진해 버렸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야인데, 나 크로스핏도 해봤다? 근데 나는 별로 적성이 안 맞더라고. 나는 아무래도 이런 밀도 높은 운동은 나랑 잘 안 맞나 봐 라는 경험을 하나 더 정립했죠. 그러면 내 세상이 확장됐어요. 이거는 성장이죠.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쪽 방향으로, 단방향으로 성장을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쌓아놨는데 이게 와르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일을 쉽게 도전할 수가 없게 되죠. 저라도 그럴 거예요. 내가 이만큼 쌓아놨는데 이게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일을 섣불리 도전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세상을 확장시켜야지. 나는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봐야지. 이런 친구도 사귀어보고 이런 연애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마음의 아픔도 겪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전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 새로운 자기 개발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4가지 주의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 천천히 하고 한 번에 하나씩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부터 자기 개발할 거야, 나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내가 되겠어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 하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재밌게. 지금 나에게 재미가 되는 걸로. 왜냐하면 나중에 있을 성공과 실패는 내가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을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씩 나한테 줘. 나한테 저금해.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하루에 1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뒤에 내가 이거를 그러면 한 달 뒤엔 300만 원이 되겠죠? 한 달 뒤에 이 300만 원을 너한테 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 이러면 누가 저한테 10만 원씩 저금을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리소스를 투입할 때 반드시 성공을 시킬 거야 라고 리소스를 투입하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런 신뢰가 없는 은행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넣는 거예요. 물론 그 경험이 실패를 해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실패를 해도 의미 있을 만한 재미있는 도전을 애초에 시작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2번째,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을 내보는 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었어. 그럼 책을 읽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책에 대한 평을 해본다든지 후기를 남긴다든지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드라마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그럼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좋지만 한번 남겨보는 거예요. 리뷰라든지 감상평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읽고 나서 친구와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웃풋을 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3번째, 너무 중요해요. 잘해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트라이 할 때, 시작할 때 너무 신중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운동을 한번 해봐야겠어. 뭘 하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테니스를 하면 보자. 이렇게 해서 내가 1년을 지속할 수 있을까? 2년을 지속할 수 있을까? 1년 후에 어떻고 2년 후에 어떻고. 그렇다면 내가 수영을 시작해볼까? 근데 수영을 시작하면 뭐 수영복을 어쩌고 저쩌고, 내가 살을 빼야 수영복을 입을 수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너무 신중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일단 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걸 실패했을 때 드는 자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염두에 두고 자기 개발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고, 작은 일에서 재미를 찾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결과가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도 과정에서 재미를 느낀다면 항상 의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재밌는 일 해요. 재밌는 일.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내가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실수하지 않고 싶어 하고, 또 어쩌면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외부적인 압박에 의해서도. 좋은 직장에서 탈락하면 절대 안 되고,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유튜브가 망하면 절대 안 되고,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라는 그게 너무 강해서 우리가 시작조차 어렵게 만들고,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요. 일단 시작했으니 잘 해내야 돼 라는. 재미에 집중을 하면 실패했어도 재밌었으니까 좋았어. 그리고 재미를 잘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고, 심지어 재미를 잘 느끼는 사람이 인기도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밌는 일을 해요. 재밌는 일을 해도 인생 안 망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재밌어요 라방 감사합니다.